동해안 종주를 하러 영덕에 왔습니다. 전날 미리 영덕으로 내려왔고 터미널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하고 이곳에서부터 동해안 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복 라이딩은 자칫 살이 빠질 수 있으므로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기로 합니다. 김밥을 고르고 음료는 무조건 1+1으로 고릅니다. 요즘에 편의점 앱에서 냉장고나 키핑 등 1+1 제품을 하나는 쿠폰으로 저장할 수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라이딩 시 짐이 늘어나는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의에 찬 눈빛으로 김밥을 먹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안 종주를 하기 위해 해맞이 공원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앞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공도를 타고 가야 하지만 영덕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해맞이 공원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쭉 가다 보면 굴다리를 지나게 되고 직진 방향으로 가다 보면 풍력발전단지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풍력단지를 볼 수 있는 진풍경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설렜고 풍력단지까지 올라가야 할 어필은 제 심장을 저 뭐야 와 설레게 했습니다. 가파라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날로 먹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속도를 붙여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속을 붙여봅니다. 보기에는 낭만 터지는 바람개비 같은 풍력 발전기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고각으로 시작해 약 오르막으로 길게 이어진 이 정도의 오르막은 초반 몸풀기라 생각하며 오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항상 내리막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어필들을 오르며 멈추지 않고 페달을 돌린다면 언젠가 정상에 오르고 곧 내리막길을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오르막은 항상 힘이 듭니다. 헉헉거리고 있어서 잠시 저도 깜빡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동해안 종주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터미널에서 해맞이 공원으로가 첫 번째 인증도장을 찍고 고래불 해변, 멀송정, 망양휴게소, 울진 은어다리까지 총 93km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낙타등 구간이 많다고 해서 첫날 일정은 무리하게 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초반치고는 길었던 어필을 정복하고 내려갑니다. 풍력단지가 저 멀리에도 있는 걸 보니 꽤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공도 구간 대부분이 깔끔하게 잘 포장되어 있어서 길은 좋았습니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가 이정표를 따라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가다 보면 곧 자전거길 표시가 된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낯선 공도길에 자전거 도로가 반가웠지만 이 자전거 도로는 저를 지옥으로 안내해 줍니다. 왼쪽에 까마귀가 날아다니며 마치 비둘기 마냥 땅에 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데 이곳은 서울과 다르게 비둘기보다 까마귀가 더 많습니다. 저 멀리 풍력발전기가 보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까지 그냥 열심히 어필을 오르면 됩니다. 동해안 종주를 계획하실 때 고성에서 출발할지 영덕에서 출발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영덕에서 출발해 고성으로 가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달리다 보니 자전거 길도 대체로 고성 방향이 기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해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며 달릴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보아도 해변도로는 절벽과 바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도 내측 절벽보다는 바닷가 쪽이 조금 더 시야 확보에 좋아 보입니다. 풍력 발전기와 하늘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가파른 오르막길은 그 아름다움을 까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힘들어. 그렇게 어필 정상에 오르니 멀리 영덕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동해안 종주가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깁니다. 그렇게 영덕에서 첫 라이딩 신고식을 진하게 마치고 이번 동해안 종주 첫 번째 출발지인 영덕 해맞이 공원에 도착합니다. 주차장에 동해안 종주를 준비하시는 듯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한 지 2년 만에 인증수첩에 도장을 찍으러 가봅니다. 출발지답게 인증도장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찍혀 상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오랜만에 하는 종주라 모처럼 카메라를 보고 각오를 다져봅니다. 어제 서울에서 영덕까지 오느라 좀 피곤하기는 한데 일단 굉장히 설레이고 오랜만에 국토, 오랜만에 종주라 많이 피곤해 보여서 편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절미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너무 멋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설렜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도 간단한 식사와 보급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중반 정도 본 느낌이지만 놀랍게도 동해안 종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분 좋게 다운힐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고래불 해변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22km입니다. 동해안 종주길은 평지보다 어필과 다운힐이 많기 때문에 특히 브레이크 상태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운힐 이후에 약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최대한 탄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게 체력 안배에 좋았습니다. 동해안 종주길의 특징은 이렇게 언덕 하나를 넘으면 어촌 마을이 등장하고 마을이 끝나면 약 오르막을 올라 해안을 따라 다음 마을로 이어진 길로 가거나 산을 넘어 다음 마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마을 하나 지날 때마다 어필과 다운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덕부터 삼척을 넘어가기 직전 울진까지 낙타등 구간이 있긴 하지만 조금 가파르다 싶은 어필은 두세 개 정도였고 그 외에는 완만한 어필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필 구간 길이가 엄청 길지 않고 의외로 다운힐이 많아서 받아보며 달리기에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일차에 달렸던 코스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해안 종주길은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토종주길보다 헷갈리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해안 종주길은 거의 대부분이 공도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리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틀차부터는 길을 찾아 헤맨 구간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 내려가는 중 바로 다시 오르막이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어 올라갔는데 첫날 코스는 이렇게 해서 날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던 중 좀 전에 해맞이 공원에서 동해안 종주를 준비하셨던 분을 보게 되어 안녕하세요. 가볍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해안 종주 하시는 건가요? 네네. 며칠로 가세요? 휴가를 2주 써서 그랜드 슬램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께서 서포트카를 해주셔서 여기저기 점프하며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 오르막이 조금 지루하게 이어진 길이었지만 말동무가 있어서인지 힘들지 않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보고 달려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망망대해를 보고 달릴 수 있다니 동해안 종주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함께 달려주셨던 라이더님께도 아쉬운 인사를 드리며 먼저 가보기로 합니다. 종주길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으므로 완전한 작별 인사보다는 네, 또 뵐게요. 하면서 예, 인사 나누시는 감사합니다. 게 나중에 혹시 또 만났을 때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종주 전날 비가 새벽까지 내렸는데 다행히 출발과 함께 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첫날은 라이딩하기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햇볕이 조금 뜨거워도 바닷바람이라 바람이 불면 대체로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동해바다를 가면 속초나 강릉을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적하고 조금은 심심한, 그렇다고 지루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촌의 낭만과 여유가 느껴지는 길을 달려보니 그동안 보았던 바다와는 색다른 느낌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덕에서 고성까지 가는 길에 대체로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종주하시는 듯한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끔씩 마주하는 라이더님들과 인사하는 재미는 종주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자전거 종주길 표시는 아시다시피 파란색 실선인데 이게 종종 차도와 합류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합류로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진입 전에 꼭 뒤를 살피면서 라이딩 하셔야겠습니다. 마을 구간에 진입하여 가다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빠지는 길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닥에 잘 보시면 대체로 자전거 횡단 구간이 표시되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이곳에서는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간혹 진행 방향 쪽에 파란색 실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반대편 쪽에 파란색 실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가시면 길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마을마다 슈퍼나 편의점이 하나씩은 있는 편이고 항구에도 화장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보급이나 화장실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식당이 대부분 횟집이 많아서 한식집 찾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달리면서 보는 풍경도 좋지만 이렇게 때때로 멈춰서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도 좋습니다. 이런 풍경 앞에서는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주며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어촌마을길 우측으로는 오징어나 생선을 말리는 막대와 줄이 많이 보였는데 아직은 시즌이 아닌지 아쉽게 그런 풍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 오르막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오른 후에 다운힐을 길게 내려갈 수 있어서 시원하게 달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해안 종주 일정을 라이딩 3일과 영덕으로 가는 날, 고성에서 오는 날 하루씩 총 4박 5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달린 거리로 따지면 첫날 93km, 둘째 날 128km, 셋째 날 117km를 달렸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동해안 종주를 하게 된다면 첫째 날 110에서 120km, 둘째 날 90에서 100km, 셋째 날 117km로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이 다 업로드 되기 전에 계획을 짜신다면 첫날 많이 타고 둘째 날 널널하게 일정을 잡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숙박의 경우 저는 대부분 숙박 어플을 통해 예약을 했지만 찾아보면 민박부터 펜션까지 묵을 곳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여행하시고 잠만 주무실 거라면 숙박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이정표의 병곡 고래불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인증센터가 고래불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갑니다. 멋진 해송 사이사이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바다에 가면 탁 트인 바다 풍경 못지않게 이렇게 옆에 자리한 멋진 해송도 또 하나의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낮이 되니 해안을 따라 달리는 길도 햇볕으로 인해 뜨거웠는데 잠시 나무의 그늘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좋았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인증센터인 고래불 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멋진 고래 조형물이 입구에 있어서 새로운 곳에 왔다는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고래 앞에서 사진 하나씩은 찍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고래불 해변 인증센터도 도장이 깔끔하게 잘 찍혔습니다. 출발해서 가다 보니 저 멀리 고래 꼬리로 보이는 조형물도 보였습니다. 오, 저게 꿀이구나.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 후기에 이곳에서 고래가 물을 뿜으며 놀던 모습을 보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인증센터인 월송정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월송정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1km입니다. 달리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일단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갈 생각입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실제로 저 구름 아래쪽 길에 진입해서 라이딩할 때는 구름 덕분에 햇볕이 가려져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식당을 앞에 두고 해수욕장을 지나가다가 사진을 하나 찍을 겸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멧으로 자전거를 세우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헬멧 굴곡을 이용해 뒤통수 쪽을 앞바퀴 방향 쪽으로 놓고 페달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헬멧 위쪽 높이에 맞춰 자전거를 기대 놓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잘만 세워 놓으면 웬만해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에 앞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돌도 끼워 넣어 봅니다. 자전거가 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진을 찍고 가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식당으로 들어가 오늘의 메뉴인 백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홍게를 한 마리 기본으로 주셔서 밥이 나오기 전까지 심심하지 않게 홍게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먹는 양에 비해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다에 와서 먹는 별미라 맛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식사 너희들이 사 먹어도 돼요 그러는데 그냥 손님들 줄 거. 이거는 저 미주굴이라고 이쪽 지역에서 나는 물가자미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가자미 회무침도 있었고 된장국도 대게를 넣고 끓여서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지방에 가면 미찬으로 나오는 나물은 향이 좋고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특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잡히는 대로 폭풍 흡입을 하고 밥에 비비기 위해 게딱지를 긁어냅니다. 특히 혀를 살짝 밖으로 빼내면서 게딱지를 긁어내면 더 잘 긁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딱지를 밥에 비벼 먹으니 짭조름하고 맛있어서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영덕에서의 첫 끼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영덕과 울진 쪽은 한적한 해변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평생 이름도 모를 해수욕장과 어촌마을을 가볼 수 없었을 텐데 자전거 덕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며 여행하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측 자전거 길로 빠지고 칠보산 방면으로 향합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도길을 타고 가더라도 압박이나 부담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풍경들이지만 그래도 눈에 담고 싶은 풍경이 보이면 잠시 멈춰 사진 한 장씩 찍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풍경 보며 살살 달리다 보니 울진군에 도착합니다. 아까 산중턱에 걸려있던 구름 덕분에 햇빛이 가려져 이곳에서는 잠시나마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측에 전망대처럼 차를 잠시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차를 가지고 온다면 이런 곳에 세우고 한참을 바다멍 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포장 표시가 있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다행히 구간이 짧고 멍석이 깔려 있어서 지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울진군부터는 시내 중심 지역에 들어서면 이렇게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동해안 종주길을 달리며 가장 아쉬우면서도 위험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주차된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차 문이 열려 부딪힐 우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서행하면서 잘 살펴가셔야겠습니다. 첫날 일정 중에는 이 구간이 차가 많고 복잡해서 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봐야 불과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구간이지만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번잡한 시내를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 멀리 흔들다리 같은 것도 보이고 사람도 많아서 관광 명소인가 보다 했는데 등기산 스카이워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사람과 차가 많던 지역을 벗어나 다시 한적한 해안도로에 진입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본 적은 없어 우측으로 굉장히 잘 닦인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울진군은 자전거 도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구나 하고 생각 끝납니다. 길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뭔가 살짝 포토존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마을의 집들은 정말로 바다를 코앞에 두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에서는 거의 90%를 바다를 보며 달렸던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비슷한 풍경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달리면서 보면 그 느낌이 다 다르고 봐도 전혀 질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은 동해안 종주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달리다 보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음 인증센터인 월송정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비로 인해 짧은 구간 비포장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란색 자전거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멋지고 길게 솟아오른 소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월송정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인증센터에 비치된 스탬프 패드가 모두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테스트해보니 말라서 잘 찍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챙겨간 스탬프 패드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증센터에 비치된 패드는 다음 사람을 위해 뚜껑을 잘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 다음 목적지인 망양휴게소 인증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망양휴게소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19km입니다. 2km 정도를 가다 보면 다시 바닷가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우측에 파란색 자전거길 표시가 없어지는 구간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우측에 바다를 두고 달리면 길은 거기서 거기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반대편 쪽을 보면 파란색 자전거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 길도 참고해서 길을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오르막길 이후에 다운힐을 하며 바라보는 마을 전경이 특히나 아름다웠습니다. 망양휴게소 가는 길에는 지금까지 올랐던 어필보다 조금 힘든 어필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중 첫 번째 어필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초입부터 가파른 구간이라 가속을 붙여 날로 먹을 준비를 해봅니다. 앞에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가셨는데 이후에 망양휴게소에서도 뵐 수 있었습니다. 나름 멋지게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모퉁이를 돌아 좀 전에 그분들이 안 보이는 곳까지 올라갔을 무렵에야 기어를 털고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 줍니다. 사실 길이는 길지 않은 편이지만 생각보다 고각이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해안길을 달려 산속길을 한동안 달리게 됩니다. 산길은 오르막이 많기는 해도 그늘이 있어서 좀 나은데 지금은 그늘도 없어서 죽을 맛입니다.
좀 전에 올랐던 어필 못지않게 이 오르막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시 휴식 중이던 라이더분이 엄지척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시 나지막한 오르막으로 접어듭니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정말 오르막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올랐던 가파른 어필보다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라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이화령이나 박진곡의 수준의 어필은 없지만 평지 구간만큼이나 오르막 내리막이 자주 있어 동해안 종주길도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중간중간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칫 더위를 먹을 경우 컨디션도 나빠지고 심한 경우 종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고비를 넘기면 멋진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 곧 또 한 번의 고비 구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초입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난이도일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싶으면 기어를 최대한 털어주면서 힘을 아껴야 합니다. 경사도는 느낌상 살짝 박진고개가 떠오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진고개 길이에 비하면 많이 짧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오를만 했습니다. 와리가리는 다리에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반대편에서 오르는 길이 경사가 더 가파라 보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멋진 풍경이 맞아줍니다. 깎아지듯 절벽 아래 마을집들이 여러 채 있었는데 산사태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필을 3개쯤 오르고 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망향휴게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향휴게소 직전에 한 번 더 오르막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가속을 붙여 올라가 보면 보기보다는 쉽게 오를 수도 있을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어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인증센터가 있었습니다. 스탬프가 열려 있었는데 역시 말라 있어서 개인 스탬프를 이용해 찍었는데 뭉개져서 이상합니다. 망향휴게소는 바다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 만큼 바로 바다 앞이라 어느 곳에서 보아도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잠시 바다를 보며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통창에 바다가 가득하게 보이기 때문에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도 멋지니 꼭 화장실도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바다 멍 때리며 쉬다가 다시 오늘 마지막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14km입니다. 휴게소에서 출발해 우측으로 가면 시원한 다운힐이 한동안 이어지고 모처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를 잠시 타게 됩니다. 동해안 바다의 수심 차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달리면서 보이는 바다 풍경의 파도와 물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깔끔한 바다의 모습도 멋지지만 이렇게 암석과 어우러진 풍경도 멋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방파제를 쌓아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 동해안 종주 전에 바닷바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순풍이 불어주어 첫날은 바람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한적한 곳이 많아 바닷가 주변에 텐트나 그늘막을 치고 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서울 근교와 비교해보면 한가롭고 여유 있는 이곳의 풍경이 좋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적하고 그늘진 데크길이 나왔는데 달리다 보니 자전거를 형상화한 의자가 있어서 사진을 한 컷 찍고 갑니다. 첫날 동해안 종주를 하면서 풍경도 너무 멋있고 길도 좋아서 기분이 업된 나머지 뜬금없이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지금 첫날 일정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지만 동해안 종주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너무 좋은데요. 바다가 일단 너무 멋있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오르막이 있기는 한데 그냥 잘 하면 돼요. 네, 그건 뭐 안 되면 끌바하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멋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솔직히 이튿날 이렇게 말한 거 후회했습니다. 둘째 날 코스는 첫날과는 너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 종주 오실 분들은 필히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직진하여 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고 앞에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넌 직후 이정표에 나와 있는 은어다리 방향으로 우측으로 꺾어 라이딩합니다. 가다 보면 넓은 공원이 펼쳐지는데 이곳에는 울진 아쿠아리움과 케이블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오늘의 마지막 인증센터인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도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줄이 짧아 다른 도장으로 찍어봤습니다. 나름 만족스러운 도장이었습니다. 은어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전에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밤에는 이곳에 조명을 켜놓는 것 같았는데 밤에 보는 풍경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임원 인증센터이고 거리는 약 36km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9km 떨어진 곳에 숙소를 예약해서 오늘은 숙소까지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인증센터로만 따지면 오늘 경북 지역은 끝이 났고 내일 임원 인증센터부터는 강원도 지역을 인증하게 됩니다. 은어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다리 아래쪽에서 자전거 길이 나뉘는데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가 좌측에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갔습니다. 달리다 보면 데크길로 진입하게 되고 길이 굉장히 좁고 나무가 많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종주는 공도 구간이 많아 위험하기도 하고 길이 헷갈리는 구간도 있으니 야간에 라이딩 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어다리 이후에 시내로 진입해서 다시 나가는 길이다 보니 길을 좀 헤맸습니다. 바닷길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그래도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시내 쪽으로 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방황하다 다시 바다가 보이는 길로 진입합니다. 어느덧 바다는 이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잠시 보이지 않는 구간으로 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참고로 둘째 날 일정에서는 바다보다 산길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 첫째 날 일정에서는 지겹다 싶을 정도로 바다를 많이 눈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다. 숙소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바다의 왕자 펜션입니다.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조금 여유 있게 쉬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이곳에서 밥을 먹기로 합니다. 전복 낙지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한 메뉴였지만 충분히 2인분은 1인분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켰습니다.
함께 나온 미역국도 맛이 좋았습니다. 하루를 뿌듯하게 마무리하고 먹는 밥 한 술은 꿀맛입니다. 시골 밥상이라 그런지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습니다. 전복 껍데기도 능숙하게 떼어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설렜던 동해안 종주 첫날을 맛있는 저녁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영덕에서 이곳까지 주행거리는 93km, 소요시간 4시간 15분입니다. 그럼 2일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나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첫날 달렸던 거리보다 오늘은 훨씬 많은 거리를 달려야 해서 비장하게 각오를 다지며 동해안 종주 2일차를 시작해봅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날이 시원하고 좋아가지고 낙타등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릴만 했는데 오늘은 날도 어제보다 덥고 코스도 좀 많이 길어가지고 부지런히 쉬면서 너무 길어서 편집했습니다. 장거리 라이딩 시 아침은 든든히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마침 불고기 맛집이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합니다. 오늘도 음료는 1+1으로 고릅니다. 아무도 퍼뜨리지 않았지만 소문대로 불고기는 참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든든하게 먹었으니 본격적으로 동해안 종주 2일차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어제 묵었던 어린 왕자 펜션에서 출발하여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인 임원 인증센터를 향해 갑니다. 숙소에서 임원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7.9km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바다 근처보다 내륙 쪽, 그러니까 산길이 더 많습니다. 얼핏 동해안 종주길에 대해 듣기로 초반에 낙타등 구간이 많다고 들어서 첫째 날 거리를 짧게 달린 거였는데 실제로는 둘째 날 환한 낙타등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둘째 날 라이딩 거리 128km에 획득 고도가 약 1350m였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 갈 때도 그랬지만 어디론가 여정을 떠날 때 일부러 많이 찾아보지 않고 가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는 잘못 짚어도 제대로 잘못 짚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염원하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힘든 여정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대나무 숲이 있는지 대게와 대나무가 콜라보된 조형물도 보였습니다. 사실 출발했을 때만 해도 전날 달렸던 바닷길이 너무 좋아서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만나는 번화가 지역은 생각보다 지역 규모가 커서 벗어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길도 좁고 복잡한 편이라 수시로 지도를 확인하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죽변항 회전교차로에서는 9시 방향으로 나가줍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가 죽변 중고등학교 쪽으로 자전거 이정표가 있길래 따라갔는데 왜 고성이 아니고 부산이지? 오타인가? 오타일 리 없습니다. 잘못 들었어. 좀 전에 큰 길로 올라오는 길이 살짝 우회하여 빨리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합류되는 자전거 길과 헷갈렸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아까 가고 있던 큰 길로 나아갑니다. 약 오르막이지만 어제 약간의 낙타등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꽤 긴 구간 다운힐을 하염없이 하다 보면 우측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오고 차가 많이 없는 공도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호가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직진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상쾌한 날이어서 오늘 달리게 될 화가 잔뜩 난 낙타등과 함께 지옥같은 무더위가 있음을 암시해줍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제는 하늘에 구름도 좀 있고 바람도 순풍이고 바다도 볼 수 있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행운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 급커브 표시가 보이는데 이 말을 한번 해석해보면 굳이 직진 구간이 아닌 커브길이라는 것은 산길이라는 뜻이고 산길은 곧 오르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에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려보니 걱정했던 가파른 오르막은 없었고 약 오르막길 정도라 무난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울진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넘어가서 삼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책 겸 친목도 도모하면서 마을도 청결히 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고 덕분에 마을에 활기가 있어 보여 좋았습니다. 미세한 약 오르막을 그렇게 오르다 보면 생각보다 가성비 좋은 다운힐을 내려가게 됩니다. 우측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보시다시피 잔돌들이 많아 길이 좋지 못하고 미끄럽습니다. 다행히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조심스럽게 내려가 봅니다. 가다 보면 파란색 실선이 우측으로 꺾여져 우회전인 줄 알았는데 횡단보도를 통해 다시 직진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우회전 차량과 추돌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직진으로 실선을 그어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0km를 조금 더 달려서야 삼척, 나곡 이정표 방향 우측 바닷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제 그렇게 하루종일 보고 달렸던 바다지만 오늘 또 보아도 설레고 좋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전거길이 왕복으로 붙어있는 길이 없었는데 모처럼 익숙한 자전거길도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는 끌바하며 지나가는 좁은 데크길이 있는데 클릿을 신으신 분들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진 중심 지역을 벗어나 강원도로 향하는 길에 보이는 바다는 그 어디보다 여유롭고 고요했습니다. 둘째 날 임원으로 가는 길까지는 그전처럼 바다만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보니 라이딩하면서 길을 찾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골목 헤매다 다시 자전거길에 진입합니다. 아직은 오전이라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동해안을 달리다 보니 바닷가에 낚시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싱싱한 물고기를 낚고 동해안은 바다를 기대하고 떠난 우리를 낚습니다. 앞에 보이는 나지막한 오르막이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약 1km 정도에 경사도는 평균적으로 6에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낙타등이라고 해서 짧게 올라가는 구간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상상 속의 낙타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초반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초반부터 이렇게 긴 오르막이 나오니 뭔가 기분이 쎄했습니다. 생각보다 길다. 더군다나 오늘 120km 이상의 라이딩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오르막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이었습니다. 오른쪽이구나. 다행이다.
다행인가? 어느 정도 다 올랐나 싶었을 때 좌측 오르막길로 자전거길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계속 코너 구간만 있어서 다음 길이 보이지 않아 묘하게 궁금증을 자아내며 줄다리기 합니다. 다행히 오르막은 끝이었고 16%라는 경사도가 안내됩니다. 16%? 이것만 봐도 왜 영덕에서 고성으로 가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와 큰 부상은 다운힐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 자랑할 것 없이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그렇게 가파른 내리막을 내려가니 삼척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삼척의 끝자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이야기인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과 조용한 도로가 마치 새로운 차원의 문을 타고 내려온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바람도 어찌나 차가운지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한쪽에는 멋진 벽화도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곳에 미역이 많이 나는 곳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강원 지역 동해안 종주가 시작됩니다. 앞쪽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었고 그 옆으로 생각지도 못한 소나트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출발하여 조금 긴 직진 구간을 달리게 되면 우측으로 다리를 건너게 되고 좌측 공도길로 합류하여 낮은 언덕길을 오릅니다. 다 오르고 나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삼척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공도길은 트럭과 버스가 종종 다니기 때문에 살짝 긴장하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와 좌측 대각선 방향 쪽으로 건너가 계속 달립니다. 바로 옆에 양궁장이 있었는데 마침 어떤 분께서 활을 쏘고 계셨습니다. 순간 화살이 날아가는 게 눈으로 보일까 궁금해서 조금 더 뒤쪽까지 와서 구경해 봅니다. 활을 쏘시던 분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멋있어서 무척 기대가 되어서 빗나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초보이기 때문에 사실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바닥에 표시된 자전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유독 자전거 길이 넓고 그늘이 드리워져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친절한 동해안 종주 강원도 삼척길은 저 앞에 햇볕이 내리쬐는 구간부터 상당한 오르막이 있음을 알고 잠시나마 마음 편히 쉬어 달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어필도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며 경사도는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삼척을 넘어오면서 가장 체감되는 부분은 경북 지역보다 확실히 차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사 트럭도 종종 다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종주를 저처럼 로드 자전거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니벨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로드는 바퀴가 크고 속도가 잘 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니벨로보다는 종주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동해안 종주이기 때문에 미니벨로로 동해안 종주를 하실 분들은 저보다 하루 이틀 더 일정을 여유있게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체감되는 이 정도의 어필은 그냥 꾸역꾸역 오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달려야 할 거리는 90km도 더 남았고 기온은 점점 올라 아스팔트의 열기마저 느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오르막을 오르고 또 올라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체력 안배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지치지 않게 컨트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짧고 강렬했던 오르막을 다 올라 시원하게 내려가다 보면 곧 다시 오르막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체력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달리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최대한 탄력을 받아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연달아 나오는 오르막을 3분의 1 정도 날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필은 약 600m 정도 되며 경사도는 5에서 9% 정도 됩니다. 또한 어필을 오르다 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얼굴에 열기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수시로 물을 머리에 뿌려 더위를 먹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다운힐을 아주 잠깐 내려오다 보면 앞에 나지막한 오르막이 있는데 이 구간은 좀 전처럼 최대한 탄력을 받아 조금 힘을 보태면 나름 수월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다 보러 왔는데 보려는 바다는 안 보이고 계속 오르막만 보이니 어필 올라가는 요령만 자꾸 생기고 뿌듯합니다. 근데 그렇게 날로 먹으며 잘 올라갔나 싶었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이제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어필을 보는 순간 불이 나게 페달질을 합니다. 올라가자. 날로 먹자. 힘들어.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낙타등 타는 요령을 터득해서 임원 인증센터 직전에 있던 가파른 어필은 생각보다 손쉽게 올라왔습니다. 오르막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우측에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증센터인 임원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만에 바다야. 저 멀리 바다도 보였는데 오늘은 자주 보이지 않아서 뭔가 애틋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뜨거워. 다음 인증센터는 한재공원 인증센터이고 거리는 약 33km입니다. 내려가는 길도 자전거 길이 넓어 조금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임원 인증센터 앞뒤 구간은 동해안 종주 통틀어 손가락 안에 드는 잘 정비된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올라온 만큼 1km 이상 시원하게 내려가다 보면 환한 낙타등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신나 있는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한 임원마을을 지나고 나면 바로 다시 나지막한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쉴 새 없이 어필이 또 나와서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려던 찰나에 앞에 짐을 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을 보니 새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어필의 길이는 약 2.2km 정도로 꽤 길고 경사도는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헤어핀 구간에서 경사도가 조금 더 가파라집니다. 오, 가파라지는데. 첫째 날은 진짜 몸풀기야, 몸풀기. 둘째 날이 진짜였어. 간혹 뒤에서 올라오는 차가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코너를 돌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코너 구간은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짝 고비 구간을 지나 꾸준히 꾸역꾸역 오르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내리막 구간도 경사지고 많이 구불구불하니 서행해서 조심히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갔다 싶으면 유독 신나는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거리는 약 800m에 경사도는 3에서 8% 정도 됩니다. 거리는 짧지만 이화령을 넘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만하게 힘과 체력을 야금야금 빼먹는 어필을 오르면
해신당 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입장료가 있는 유료 공원인 것 같은데 인터넷 평점으로 보아서는 평이 괜찮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어필을 몇 개 탔더니 시간 순삭이라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삼척 장호항이 있어 밥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문어 막국수 파는 식당을 찾아봤었는데 쉬는 날이라 문어 물회 파는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장호항은 문어가 많이 잡히는지 모든 메뉴에 문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목에 걸고 있는 거 턱받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턱받이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버프입니다. 아삭아삭 야채와 소면 그리고 문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시원하고 상큼하고 담백하니 맛있었습니다. 다만 몇 입 먹어보니 양이 좀 적다는 것을 깨닫고 추가 메뉴를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옆 테이블에 나온 메뉴를 보며 고민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추가로 시켜서 양이 많아 남길까봐 그랬습니다. 몇 군데의 테이블을 탐색하고 다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심스레 주문을 해봅니다. 사장님, 만약에 튀김 시키면 얼마나 걸려요? 소짜 하나만 주세요. 막 튀겨낸 문어는 깔끔하고 바삭하고 담백하고 문어 맛이 진하게 났습니다. 아무래도 튀김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물회를 먹고 남은 국물과 함께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지금까지 넘어온 어필들을 기억 속에서 리셋합니다. 문어로 힘을 보충하고 앞으로 90km 정도 남은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밥 먹고 위산이 분비되기도 전에 나지막한 어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방지턱 수준이기 때문에 살살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방지턱이 나옵니다. 우측으로 아련히 보이는 바다를 보며 크게 힘 빼지 않고 올라가 줍니다. 사전에 코스에 대해 공부를 하고 가지 않아 초반부터 이렇게 낙타등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힘은 들고 라이딩 거리는 생각보다 늘지 않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었습니다. 동해안 종주 코스는 오늘 달리는 울진부터 강릉까지가 제일 힘든 코스라고 생각되니 영상 잘 참고하셔서 동해안 종주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몇 마디 하는 사이 또 어필이 시작됩니다. 초곡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 계속된 어필에 저 위로 향해 있는 화살표가 어필을 뜻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정답입니다. 이 어필은 약 1.6km 오른 뒤 살짝 평지였다가 살짝 어필을 올라 다운힐을 하는 구간이고 경사도는 4에서 7%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입만 봐도 어떤 어필인지 느낌이 옵니다. 저는 라이딩 시 버프를 얼굴에 쓰고 타는데 이게 특히 어필을 오를 때 숨이 차다 보니 뜨거운 공기가 버프를 통해 얼굴 전체에 퍼져서 더 덥고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어필 오르실 때는 코와 입을 개방해 주시면 조금 숨쉬기도 수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의 절반도 못한 시점에 문득 어제 첫날 일정에서 카메라를 보고 동해안 종주 강추 영상을 찍은 걸 반성과 후회하는 의미로 2일차 중간 소감을 말해봅니다. 제가 어제 1일차 달리면서 되게 재밌어가지고 엄청나게 강추를 했는데 오늘 이틀차가 되자마자 아직 반도 못 왔는데 오르막을 몇 개를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네. 이대로 계속 가면 오늘 진짜 저녁에 도착할 것 같은데. 어제 한번 타보고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안 나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도 바닷바람이라 좀 시원한 건 있습니다. 내려가야지. 사실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많은 어필에 절망감을 가질 분이 계실지 몰라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려 보자면, 동해안 종주 코스는 다운힐이 엄청 많습니다. 상당 부분이 다운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산도 안 했는데 맑은 산속 공기를 마시며 꽤 긴 구간을 내려옵니다. 다운힐을 거의 내려오니 원평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아까 삼척에서 봤던 소나트가 이곳에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변도 예쁘고 소나무 사이길로 레일바이크도 탈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강릉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에서 2km 정도 더 가다 보면 또 어필이 나옵니다. 뭐 사실 이쯤 되면 어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는 약 1.3km 정도 되고 경사도는 6에서 8% 정도 됩니다. 숙소로부터 달린 지 이제 50km가 되어가는 지점인데,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제 웬만한 큰 어필은 거의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70여 킬로에서 어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넘어온 어필들에 비하면 애기 수준입니다. 이 다운힐을 시작으로 약 12km 정도는 큰 오르막이 없이 평지만 달리게 됩니다. 오름만큼 완만하고 길게 이어진 다운힐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필 오르느라 늦어진 시간과 거리를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평지 구간을 길게 달렸지만 바다를 보며 달리는 구간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직진하여 달리다가 우측으로 꺾어 큰 공덕길을 벗어나 그늘져 있는 길로 진입합니다. 잠깐이지만 이런 무더위에는 작은 나무 그늘 하나도 소중해집니다. 그렇게 바다 쪽을 향해 달려가고 드디어 맹방해수욕장이라는 곳에 다다라서야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은 엄청 넓었는데 독특한 건 모래사장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인도같이 생긴 차도가 있었습니다. 이 직진 구간을 꽤나 달려야 하는데 달리다 보면 바닷가 쪽으로 큰 규모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트럭도 종종 다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바다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러 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번에 오르는 어필이 오늘 남은 여정에서 가장 긴 구간입니다. 그동안 화가 났던 낙타는 다시 순한 낙타가 되어 거리가 대체로 짧기 때문에 이 어필만 잘 버티면 남은 코스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는 1.8km 정도 되며 경사도는 4에서 5% 정도 됩니다. 무더운 여름 장거리 종주를 할 때 당연히 챙겨야 할 보호 장비 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선크림입니다. 팔토시를 해도 손목이나 목 뒷부분, 종아리 같은 곳은 완벽하게 햇빛을 차단하기 어려운데, 하루의 라이딩 시간이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햇빛이라도 오래 받으면 살이 타고 심한 경우 화상을 입어 열감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그 부위가 매우 쓰라리기 때문에 라이딩 하는 내내 불편하여 컨디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쉴 때, 밥 먹을 때마다 수시로 노출된 곳은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잔하게 낮은 오르막이라 허벅지도 잔잔하게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옆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다 보니 한재공원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나무 도장의 경우에는 도장 밑면의 정방향을 잘 확인하고 찍어야 거꾸로 찍는 일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찍혀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에 오르니 아까 맹방해수욕장부터 공사 구간을 지나 달려온 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풍경을 감상하고 잠시 간식을 꺼내 먹으며 쉬려는데 옆에 처음 보는 곤충이 열심히 어필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달달한 휴식을 마치고 다운힐을 내려갑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추암 촛대바위 인증센터이고 거리는 약 9.7km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자전거 도로가 역방향과 함께 달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사정상 가끔 이런 구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종주하시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자전거 길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운힐을 내려오면 우측으로 빠져 고불고불 내리막길을 내려옵니다. 내려가는 중에 조용한 마을 하나를 경유하게 되고 길이 구불구불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니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도 쪽으로 합류하여 삼척교를 건너면 우측으로 자전거 길이 이어지는데 이쪽으로 가면 직진으로 갔을 때 짧은 길을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느낌이라 저는 다시 빠져나와 직진해서 갔습니다. 낚였어. 공도 구간이라 생각보다는 차가 많고 길이 좁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파란 선을 따라 라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지역을 벗어나니 맑고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평지에 긴장감이 느슨해질 때쯤 밑도 끝도 없이 솟아오른 오르막이 나옵니다. 거리는 약 700m 정도로 짧지만 순간 경사도는 12%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 호텔에서 틀어놓은 듯한 음악에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꾸역꾸역 오르니 오를만 했습니다. 동해안 종주가 주는 묘미는 숨차게 오르는 어필과 어필을 다 오른 후에 앞에 보이는 바다의 풍경, 그리고 그 풍경을 보며 시원하게 내려가는 다운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척에서 동해로 넘어가는 쪽에 오니 확실히 공도길에 차도 많고 혼잡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면 해가 사의 터 가기 전에 오르막길이 짧게 있는데 이 구간이 길이 좀 좁아서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실선만 따라가다 보니 우측의 인도를 이용할 생각을 못했는데 보행자가 많아 보이지 않으니 미리 인도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사의 터를 지나가다 보면 해안 암석 위로 데크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길에서 바라보는 해변이 또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그리고 앞에 동해시에 진입했다는 이정표와 함께 추암 촛대바위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힘들게 달려온 만큼 그 흔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남기고자 있는 힘껏 도장을 찍어 메모가 찍혔습니다. 선명하게 남기고자 대충 찍어봅니다. 잠시 바다를 보며 휴식을 취한 뒤 이곳에서 약 19km 떨어진 망상해변 인증센터로 출발합니다. 데크길 끝에 내리막은 경사도가 많이 가파르니 조심해야 하고 바로 좌측으로 꺾어 자전거길 표시를 따라 나아갑니다. 가다 보면 좌측 굴다리로 나가게 되고 바로 우측으로 꺾으면 나무 그늘로 덮인 자전거길이 나옵니다. 보행자도 없는 한적한 길에 제법 긴 다운힐을 내려가다 보면
공장지대 같은 곳을 지나게 됩니다. 한적한 공도길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고 동해항 방향으로 갑니다. 이 길이 사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빨리 달리는 구간이라 우측 가장자리로 잘 붙어서 조심조심 가줍니다. 구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공단을 출입하는 트럭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아 여기? 그렇게 이 길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쯤 어디선가 나타난 자전거길 표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공단 지역을 벗어나면 종종 얕은 오르막도 나오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나오지만 공도길보다 자전거길 노면이 더 좋지 않다 보니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고 이날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서 갈수록 체력도 많이 고갈되어 꽤 힘이 들었습니다. 꽤 긴 구간을 달려 우측으로 빠지게 되면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길로 이어집니다. 집과 집이 길을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의 풍경이 정감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다 보니 서울 남대문에서 정동방에 위치한 까막바위가 있었고 그 옆에는 크라켄을 닮은 이 지역의 수호 문어상도 있었습니다. 공도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하나같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안 좋은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시내 구간 공도길을 한참 달려 망상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아이고야.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온몸에 안 뻐근한 곳이 없습니다. 직전에 네모 도장을 찍고 나서 도장 찍기에 살짝 예민해져 있던 터라 이번에는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15km 떨어진 정동진 인증센터를 향해 달립니다. 파란색 자전거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앞에 출입문 같은 구조물이 서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좌측으로 가서 굴다리를 지나면 앞에 굴다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측으로 가야 합니다. 예측을 못했던 터라 빠르게 끌바 합니다. 보기보다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탄력 없이는 오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해안가 도로로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자전거 길은 계속해서 내륙 쪽으로만 달리니 이제는 좀 지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변 옆으로 기찻길이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보게 됩니다. 멍 때리며 조금 더 보고 있었는데 운 좋게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단 쪽 길을 조금만 더 지나가다 다리를 건너오면 소나무가 가득한 운치 있는 길로 이어집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길이 멋있었는데 짧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자전거 타시는 분도 보게 되었는데 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주를 하시는 것 같진 않았고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한적한 길이 끝나면 모처럼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길이 한동안 이어지는데 깨끗한 바닷물과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를 보고 있으니 지금까지 힘들게 달리며 누적된 피로가 잠시나마 잊혀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km. 모래시계 공원이라는 이정표도 보이는 걸로 보아 정동진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동진을 앞에 두고 다시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어져 싸늘한 느낌이 듭니다. 산길 갈 것 같은데. 500m 7%.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습니다. 동해안 종주 2일차 길은 그 어느 인증센터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동진으로 가기 전에 오르게 되는 이 어필은 거리가 약 800m, 경사도는 9에서 12% 정도 됩니다. 헤어핀 구간의 인코스는 특히 경사도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필 정상에 오르면 살짝 내려가다가 다시 살짝 평지 구간을 타고 다운힐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가면서 보니 역방향은 그야말로 경사도가 헬이었습니다. 야,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 어떡하냐? 장난 아닌데? 다운힐을 내려오고 조금만 가면 정동진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네모를 찍은 후 인증도장에 대한 집착은 조금 내려놓게 되어 이제는 대충 찍기만 해도 만족하기로 합니다. 이제 오늘 여정도 경포해변 인증센터 한 곳만 남았습니다. 인증사진을 찍고 조금 서둘러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곳에서 경포해변 인증센터까지는 약 24km입니다. 정동진에서 경포까지는 쭉 바닷가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길 역시도 지금까지 달려온 길처럼 딱히 바닷가 근처로 달리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인즉 산을 넘는 어필을 올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긍정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도 2일차 코스는 동해안 종주라는 이름이 무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일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2일차 코스가 대부분 오르막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일차 때 20에서 30km라도 더 달려서 2일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오르막으로 올라 내려가는 길에 조금 특이한 길을 보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전거 고가도로 같은 거였는데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면 차가 다니는 터널 위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특이하네. 한 가지 제가 놓친 부분은 이쪽에서 우측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냥 직진하는 바람에 내려가다 보니 역주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안 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 달립니다. 계속되는 얕은 오르막과 내리막에 몸이 뻐근하고 고되지만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끝까지 힘을 내봅니다. 집에 가자.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또 어필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끝이겠지 하며 또 힘을 내봅니다. 아, 뭐야. 왜 이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해는 점점 기울어 노을빛으로 물들어서 예뻐 죽겠는데 또 오르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망망대해는 없고 망망대지만 있습니다. 푸른 바다는 없고 푸른 나무들은 괜히 멋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져 논뷰가 펼쳐진 길을 달립니다. 바다 빼고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좁은 시골 마을길로 진입하여 가게 되는데 영아지 마을에 영아지 고개만큼의 경사도와 거리는 아니지만 흡사 영아지 길이 생각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액션캠 배터리가 마침 방전이 되어 길게 촬영을 못한 구간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파르고 좁은 구간이 있으니 조심하며 달리셔야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셀 수 없이 많았던 오르막과 내리막의 2일차 종주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오늘 라이딩 거리 128km, 획득고도 1358m, 라이딩 소요시간 6시간 50분입니다. 경포대 앞에 숙소를 잡고 문연 식당이 많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막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당이 솟아오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계란을 먹고 겨자와 식초를 살짝 넣어 육수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시원한 육수를 한 입 먹으니 이곳이 천국임이 증명됩니다. 타작 같은 자작으로 기분을 내니 수육과 만두는 꿀보다 더 단맛이 납니다. 비록 바다를 보며 달리는 코스가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어느덧 영덕에서 출발해 강릉까지 왔다는 사실에 새삼 뿌듯함을 느꼈고 그렇게 오르고 내리는 수많은 길을 혼자 달리며 할 수 없는 페달링으로 모든 곳에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하니 그 성취감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기뻤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고생스러운 걸 왜 하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고생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합니다. 도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3일차 마지막 종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동해안 종주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진지하게 각오를 다져봅니다. 아 깜짝이야. 어제 강릉까지 달려왔고 경포해변 인증센터는 조금만 가면 돼서 가볍게 몸풀기 하듯 인증센터로 향합니다. 전방에는 공사 구간이 있어서 도로도 일부 통제되고 좁고 오가는 트럭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목해변 카페거리를 지나 경포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인증도장을 찍기 전에 근처에 멋진 오션뷰를 보며 소나무 숲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여 가보기로 합니다. 정신을 맑게 해주는 새소리는 덤입니다. 일단 샌드위치는 비닐만 벗겨 엎어놓습니다. 삼각김밥 드실 때 김이 비닐에 껴 못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가운데 경계선 줄을 당겨 비닐을 가르고 한쪽 비닐 끝을 김이 딸려오지 않게 살짝 빼주고 그대로 김밥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비닐을 김이 딸려오지 않게 살짝 빼주고 먹으면 김이 잘리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약 118km를 달려야 하는 여정입니다. 어제만큼 힘든 오르막 없이 대체로 완만한 코스가 많기 때문에 동해안 종주 마지막 날은 조금 여유 있게 즐기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경포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네모 도장을 찍은 이후에 인증 도장은 미련 없이 대충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찍습니다. 동해안 종주 17개의 인증센터 중 이제 6곳의 인증센터만 인증이 남았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이곳에서 18km 떨어진 직영공원 인증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릉과 속초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라이딩 하시게 되면 많이 복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평일로 일정을 잡으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강릉부터 조금 바뀐 풍경이 있다면 그 전까지는 어촌마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어필을 오르곤 했는데 이곳에서부터는 작은 어촌마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넓게 펼쳐진 해수욕장을 따라 달리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공도길과 분리되어 만들어진 곳이 많았고 크게 끊기지 않아서 고성 가는 길까지 길이 많이 헷갈리는 구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구간이지만 이렇게 소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 겸 자전거 길이 멋지게 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자전거 영상으로 처음 업로드를 했던 영상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라이딩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 달리고 4년 만에 처음 달리는 길이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게 소나무 숲을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면 영진교라는 도로폭이 아주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어서 가까스로 비켜드리긴 했지만 속으로는 역주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고 보니 자전거 길이 양방향 통행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서 마주오는 자전거를 보시더라도 역주행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며 안전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영진해변이라는 곳인데 해변 이름은 생소했지만 파도도 잔잔하고 백사장도 깨끗하니 예뻤습니다. 그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며 달리다 보면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촬영지가 나옵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라는 대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펀치라고 멋진 공윤님과 깜찍 발랄한 김고은 깜짝이야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벌써 8년 전 드라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주문진 수산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신선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팔고 회도 드실 수 있는 곳이라 동해로 여행 오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일차 강릉에서 고성 가는 길은 복잡한 구간이 딱히 없어서 바닥에 자전거길 표시만 잘 보고 가시면 길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풍경을 어느 정도 즐기고 감상하며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날 하루 종일 어필만 올랐던 걸 생각하면 오늘은 정말 평화롭고 여유 있고 관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소돌해변이라는 곳인데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의 상업지역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아 유명한 해수욕장보다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보며 한참 달리다 보면 모처럼 다리 하나가 나오고 짧은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필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며 전날 어필 대잔치의 악몽에서 아직 깨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몰라 말씀드리면 그런 걱정은 사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편안하게 양양에 진입하게 되고 곧 직영공원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인증도장을 찍는 사이 자전거로 함께 종주를 하고 계시는 부부 라이더님이 도착하셨는데 인천에서 부산까지 찍고 바로 부산에서 고성으로 향하는 동해안 종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이 종주를 시작한 지 8일차라고 하셨는데 전날 어필 코스에서 무척 힘들었던 터라 혹시 그 코스는 어떻게 잘 지나오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나아요. 동해안. 동해안이 훨씬 낫네 저기. 그래요? 네. 저 울진부터 여기 삼척 넘어올 때까지 좀 힘들던데. 네? 울진부터 삼척으로 넘어오는 길이 넘어오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는데 바다도 없고 안 보이고 잘. 그래도 오르막 내리막 재밌잖아. 하루에 몇 놀랍게도 재밌었다고 하십니다. 100km 많이 타. 순간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정말 힘들지 않으셨던 건지 확인 사살해 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100km씩 어필도 많은데. 어필이 그냥 있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같이 또 함께 하시니까 그런. 애써 혼자 달렸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라 자신을 합리화해 봅니다. 뭐냐면 그냥 스무스하게 좀 이렇게 원만한 어필이어서 좀 길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조심히 또 뵐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무서우신 분들인 것 같아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즐기면서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동호해변 인증센터이고 이곳에서부터 약 23km 라이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변을 따라 한참 쭉 뻗은 길을 달리다 보면 모처럼 남해항이라는 항구를 경유하게 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수많은 배들과 이곳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는 항구의 모습은 자전거 여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동해바다 하면 보통 강릉 속초만 생각했는데 자전거 타면서 곳곳에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어 나중에 동해바다를 놀러가게 된다면 이런 여유 있는 곳을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바다를 벗어나 공도길 옆 자전거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공도길과 잘 분리되어 있고 길이 좋아서 역시 라이딩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변가 쪽으로 진입하여 가다 보니 서핑 성지답게 멀리 바다에서 서핑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km 정도를 달리니 갈증도 나고 기온도 높아져서 음료수를 한잔하며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이곳은 동산항 해수욕장인데 야영장도 함께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한적하고 좋았는데 아쉬운 건 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번 여정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여유있게 음료수 한잔 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길래 길을 재촉하면서 갔는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앞만 보며 달려온 제 자신이 살짝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은 여정에서라도 더 눈에 담고 즐기며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모처럼 언덕길이 나옵니다. 언덕길을 올라 마을을 지나면 한적한 자전거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바다를 벗어나 종종 달리는 이런 길도 심심치 않아 좋았습니다. 그렇게 산을 끼고 자리 잡은 마을로 접어들어 재밌다 하며 달리던 중 무시무시한 언덕을 보게 됩니다. 웬만한 어필이면 제가 오르려고 할 텐데 이 언덕은 그 모르막이라고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노면도 좋지 않고 경사도도 장난 아닙니다. 카메라에는 다 담기지 않는데 애초에 탈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 구간은 끌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클릿 말발굽 소리만 들어보아도 어느 정도 경사도인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구불구불한 길을 신나게 달리면 공도길로 합류하고 이렇게 다운힐을 내려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에 자전거 길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긴가? 저는 다시 만나는 길인 줄 알고 일부러 오르막을 피해 가려고 삼거리를 건너서 갔는데 결국 다시 길을 건너 합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합류해서 가다 보면 숲길로 이어진 자전거 길이 나옵니다. 영덕에서 울진까지는 파도도 거세고 뭔가 터프한 느낌의 풍경과 길이었다면 강릉에서 고성 가는 길은 잔잔하고 섬세하고 감성적인 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동을 위해 만들어 놓은 다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를 타듯 재미난 길을 지나오니 38선 휴게소라는 곳을 지나게 되고 조금 더 가니 거리에 온통 서핑으로 가득한 하프를 지나게 됩니다. 길의 끝에서 좌측으로 가면 마을에 있는 벽에는 한국 전쟁 당시 상황을 묘사한 듯한 벽화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공도 옆 자전거길로 진입하면 이제 속초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파른 오르막 없이 대체로 평지길 위주라 어려움 없이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도길을 지나 마을로 진입하여 가다 보면 하조대에 도착합니다. 바다 곳곳에 모래가 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미끄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조대 끝자락쯤 와서 하얀 모래사장 위에서 자전거 사진 하나 기념으로 찍어야 할 것 같아 헬멧을 깔고 사진을 찍었는데, 클리슈즈에 들어가는 모래를 털 각오쯤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털려서 애먹었습니다. 하조대를 벗어나 달리다 보면 또 한 번 소나무 숲길을 달리며 힐링할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동해안 종주 첫째 날과 둘째 날 영상을 올린 뒤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와 동해안 종주 중 무엇이 더 힘드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다녀오신 분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국토종주 4박 5일과 동해안 종주 2박 3일 기준으로 같은 초여름 날씨에 라이딩을 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어필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간다는 전제 하에 국토종주가 조금 더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리도 길고 일정 자체가 길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동해안 종주 이튿날 코스가 힘들긴 했지만 딱 하루만 그렇게 힘든 거니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동해안 종주 이튿날과 같은 코스로 3일 연속 간다면 동해안 종주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토종주보다 더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 두 곳 모두 가보신 분들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그 이유와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동호해변이 나오고, 동호해변에서 나지막한 오르막을 조금 오르다 보면 동호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인증도장을 찍고 인증센터에서 바라본 동호해변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한 장 찍고 다음 인증센터인 연금정 인증센터를 향해 갑니다. 이곳에서 연금정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2km입니다. 동호해변 인증센터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어필이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틀 동안 성실하게 동해안 종주에 임해 오셨다면 이런 오르막쯤은 전기자전거 탄 것 마냥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어필도 올랐겠다 밥값을 했으니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지역만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길에 밥집이 많지 않아서 막국수가 유명한 집으로 가 국물이 시원한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전날 본의 아니게 국수만 먹어서 밥이 땡겼습니다. 주변을 대충 둘러보니 육개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무더위에 지칠 때 육개장처럼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술도 안 마셨는데 속이 풀리는 느낌도 들고 편안하니 좋습니다. 사실 찬 음식이 몸에 좋은 건 아니기도 하고, 특히 더운 날 찬 음식은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건더기를 건져서 먹다가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밥을 말아 먹습니다. 온갖 것들이 알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우는 데는 탁월한 메뉴였습니다. 밥도 든든히 먹었으니 힘차게 다시 속초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곳도 자전거 도로가 깔끔하고 한적해서 달리기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는 길에 양양 남대천을 건너는 낙산대교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 독특해 사진도 찍어봅니다. 셋째 날 강릉에서 고성까지 코스는 생각보다 단조로운 편이라 3일간의 여정 중 가장 길 찾는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공도 구간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대부분 되어 있어서 대체로 안심하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나지막한 어필이 나오지만 이 정도면 아까 먹은 육개장을 다 소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얕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공덕길을 달리다 정암해수욕장으로 합류하여 축 뻗은 데크길을 달립니다.
바다색도 너무 예뻤고 데크길을 달리며 보여지는 풍경이 외국에 온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동해안을 달리면서 정말 우리나라 동해바다는 지역마다 고유의 색깔과 특색이 다 다르고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직접 달리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처럼 너무 빠르지도 걷는 것처럼 너무 느리지도 않은 자전거 여행의 특별한 경험은 세상이 준비한 선물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한껏 취해 달리다 보면 물치천을 건너는 물치교를 건너게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속초로 진입하게 됩니다. 속초에 들어서면 황금 연어상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물이 깨끗해서 물속도 투명하게 다 보였습니다. 동그란 형태로 위치를 하고 있는 대포항도 지납니다. 그렇게 다시 공도길 쪽으로 이어진 길을 가게 되는데 구간은 짧지만 조금 경사도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되고 다시 시원한 다운힐과 함께 속초 중심가를 향해 달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대관람차가 있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초속 해수욕장입니다. 뭐야 이거?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낭만 넘치는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멋지게 셀카도 찍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여유 있는 풍경도 보며 잠시 쉬다가 대관람차 배경으로 자전거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주변은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펼쳐진 길을 가다가 설악대교를 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설악대교 방향으로 꺾어 가야 합니다. 설악대교를 오르는 길은 좀 긴 편이고 생각보다 경사도도 있습니다. 설악대교를 올라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금강대교로 이어진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곳으로 건너 금강대교를 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두 다리를 건너 연금정을 향해 라이딩합니다. 저 멀리 연금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금정은 아래 바위와 암벽에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검은 고의 울음소리가 난다고 하여 연금정이라고 불리는데 오는 길에 잔잔해 보였던 파도가 무색하게 이곳 연금정에서는 유독 세차게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금정 인증센터는 연금정 주변에 있지 않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커브를 돌아 연금정 등대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금정 인증센터 인증을 완료하고 이제 남은 인증센터는 단 3개. 다음으로 가야 하는 인증센터는 봉포해변 인증센터이고 이곳에서 거리는 약 5.4km 떨어져 있습니다. 인증센터를 빠져나와 큰 공도길로 나오면 바로 길게 뻗은 오르막 구간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매끄럽게 달려온 길에 비하면 상태는 노후화된 느낌이지만 오르는데 크게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오르니 이제부터는 고성에 진입하게 됩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하지만 나름 달리는 재미는 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장시간 달리게 되면 특히 손목과 팔꿈치, 어깨 등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쉬면서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좁은 구간을 달리다 보면 우측으로 꺾어 이어진 길로 가야 하는데
가다 보니 애매하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일단 새길을 찾아 다시 진입하기는 했는데 이쪽 부분이 공사 중이라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촬영 시점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공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문제없이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샛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도로 우회하여 공사 구간을 피해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가면 좌측에 화단 뒤에 숨어있는 봉포해변 인증센터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카페와 빨간색 포인트가 깔맞춤되어 살짝 이국적인 느낌도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증도장은 이제 잉크만 찍혀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대충 찍습니다. 옆에 서핑을 즐기는 청년이 있어서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북천 철교 인증센터이고 거리는 약 26km입니다. 출발하고 조금 가다 보면 좌측으로 꺾어 시내길로 빠집니다. 그동안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청간정까지는 차가 빨리 달리는 공도 구간에서 함께 달리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청간정에 도착하니 운치 있는 데크길을 타고 해변길로 향합니다. 이제부터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대체로 한적한 길이 나옵니다. 이곳은 아야진 해변인데 알록달록 세워놓은 돌들 덕분인지 달리면서 바라본 바다는 감성 터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살짝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푸른 나무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고 간성 방향을 따라 우측으로 갑니다. 순식간에 전혀 다른 풍경들을 마주하니 달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바다를 보며 달린 지 어느덧 3일째이고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조금 더 천천히 달리며 바다를 눈에 담아봅니다. 셋째 날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어서 더위를 쫓기 위해 머리에 물을 자주 부으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저 멀리 바다 위에 하얀색 바위가 있는데 저곳이 백도라고 합니다. 백도를 지나고 나면 모처럼 쭉 뻗은 길을 한동안 달리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중간에 차단봉이 세워져 있어서 길이 좁다 보니 뒤에 차가 올까봐 쫄리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달렸는데 다행히 지나는 동안 차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면 좌측에 아주 좁은 길로 이어지고 갑자기 분위기 뒷골목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동해안 자전거길 이정표와 함께 송지호 호수 이정표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지호 호수에 있는 자전거길이 운치가 있어 기억에 남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고성 쪽에 놀러와서 겸사겸사 송지호 호수를 자전거 타고 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를 계속 달리려면 좌측으로 가야 하고 아쉽게도 우측으로 빠져서 달려야 했는데 이 길도 멋있습니다. 마을의 농가밭을 지나가다 보니 왠지 앞에 산이 하나 있는 게 저거 넘어가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자비로운 동해안 종주 3일차 코스는 친절하게 우측 이정표를 선사해
산은 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길 자체도 복잡하지 않고 곳곳에 꺾이는 이정표도 잘 되어 있어 길 찾기는 수월했습니다. 앞으로 30km 정도 더 가야 하는데 슬슬 몸도 지치고 힘들어서 간단히 몸을 풀며 간식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한적했던 길은 더 한적해집니다. 길도 공도 위주로 달리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쭉 뻗어 있는 길이 많습니다. 예쁘게 색칠된 풍력발전기를 지나고 조금만 더 가면 평화누리길이라는 표시가 보이고 이곳부터는 북한하고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 때문인지 괜히 기분도 묘했습니다. 그렇게 한적하다 못해 살짝 적막한 길을 따라 북천철교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아이고야. 이제 이번 동해안 종주도 인증센터 한 곳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았다. 남은 인증센터는 최종 목적지인 통일전망대 인증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통일전망대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9km입니다. 앞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들어가서 달리는 건가 하는 내심 기대가 있었지만 아쉽게 옆쪽 길로 달립니다. 해변 옆 소나무 숲이라 그런지 바람이 꽤나 시원했습니다. 아기자기한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참새들도 함께 달려줍니다. 바람은 계속 불긴 했지만 기온 탓인지 후덥지근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마을을 지나는데도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해안도로 절벽 옆을 달리며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은 어찌나 시원한지 한기 때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오, 엄청 시원해. 오. 길은 완만하고 한적하니 좋은데 사실 이렇다 할 어필이 없다 보니 가슴 뛰며 페달링을 할 일이 없던 중 모처럼 반가운 어필이 나와줍니다. 거리는 약 800m 정도이고 경사도는 4에서 7%입니다. 이 어필이 오늘 달리는 구간 중 유일하게 높은 어필입니다. 더위에 체력은 바닥났지만 모처럼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는 어필이 나오니 무료함이 조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한 다운힐을 내려오면 통일전망대 이정표가 보이고 우측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잔잔한 호수가 나오는데 이곳은 화진포라는 곳입니다. 이곳 풍경도 손에 꼽을 만큼 평화롭고 멋졌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도 없는 곳으로 모아 북단 끝자락에 거의 다 와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번 여행도 서서히 끝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다 보면 파란색 실선이 앞으로 쭉 이어져서 헷갈렸는데 초도항 방면으로 꺾어가야 합니다. 모처럼 반가운 라이더님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진항을 누비며 쭉 가다 보면 길이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마침 마을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씀도 없이 손으로 길을 가리켜 주셔서 단번에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입로에 모래가 많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끌바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보니 이 구간은 로드로는 타고 갈 수 없는 코스였습니다. 늘 그렇듯 화면보다 실제 경사가 더 가파릅니다. 이렇게 언덕 하나를 넘어 다음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데 저 멀리 금강산 콘도가 보입니다. 인증센터도 그 앞에서 조금만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해안 종주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산 콘도를 지나면 짧은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을 다 올라 우측으로 통일전망대 민통선 외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끝났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처음 영덕에 도착해서 바닷바람 맞으며 셀 수 없는 어필과 다운힐을 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맞구나. 아무튼 2박 3일 동안 수많은 지역과 사람과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느낀 제가 있었습니다. 기쁨의 세레머니로 동해안 종주의 마지막을 장식해봅니다. 아까 오는 길에 지났던 금강산 콘도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식 뷔페집을 갔습니다. 저녁 8시쯤 정리를 하고 계셔서 반찬이 많지는 않았는데 근처에 식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처럼 식사를 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해서 영업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동해안 종주 여정이 앞으로 동해안 종주를 하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함에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하며 동해안 종주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